가장 무서운 게 그 실업률의 증가거든요.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훅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오게 되면은 충분히 꺾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집 마련을 2년 뒤에 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사는 게 맞아요. 반등이 잘 할 수 있는 거를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규 작가님 오랜만에 또 김작가TV 나와주셨는데 최근에 아주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TV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울 자가의 이제 대기업 다닌 김 부장 이야기. 요게 웹툰으로 나가서 저 웹툰 좀 보다가 요즘에 이제 눈이 너무 나빠져서 웹툰 좀 잘 안 보고 있었는데 또 대박으로 뭐 하나 나왔더라고요. 뭐예요?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그 리승용 배우 주연의 드라마로 나오게 되는데 드라마까지. 대박. 어디서 나오는 거 어디서? 와. 10월 25일 날 JTBC에서 JTBC. 나오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바로 넷플릭스에 동시방영이 됩니다. 동시반요. 와. 멋지다. 전국구가 아니라 전 세계.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혹시 25일 날 한 거는 대부분 직장인이 월급날이 25일이라서 10월 25일 날 오픈하는 건가요? 그런가요? 네. 그 드라마는 혹시 대충 몇 부작 정도 되나요? 12부작이고요. 요 책을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 제가 기억하기로 40만 부까지 봤던 것 같은데, 책과 굉장히 다른가요? 아니면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것들도 있는 건가요? 1권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상상하셨던 그 주인공과 유승용 배우의 연기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기대된다.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여자 주인공은 누구예요? 명세빈 배우라고. 네. 저 어릴 적에 완전 핫스타였죠. 네, 명세빈 배우 그리고 또 차강윤 배우라고 요즘에 조금 이렇게 라이징 스타라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저는 뭐 너무 잘 됐으면 좋겠지만 크게 대박 나면 연락이 안 되지 않을까 약간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까지 뭐 드라마 뭐 전 세계 1위 하면 그때부터 전화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인 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자, 이제 부동산으로 좀 돌아와서 한번 첫 질문 한 번 더 시작해 볼까요? 자,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97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셨어요?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별로 특별한 점은 없었어요. 네, 왜냐면 그 수많은 페이지가 있는데. 왜냐면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거든요. 우리 영화 대사인 줄 알았어. 우린 이 게임을 해봤었다. 오징어 게임인가요? 오징어 게임에서. 네. 이거를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도 비슷한 것들을 해봤고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시장에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이런 규제가 나오게 되면 이 경제는 약간 소녀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톡 찌르면 탁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수많은 주택 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없고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이걸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이 정도 물량은 불가능한데 이런 의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야 이럴 거면 그냥 지금 사자. 원래 전세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매매 수요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전에 627 부동산이랑 97 대책의 좀 차이가 어떤 걸까요? 627은 크게 대출 6억까지만 받아라. 이게 사실 되게 큰 거였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영향이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거는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인데도 별로 환호하는 심리가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그냥 공급을 늘려서, 선택의 폭을 늘려서 좀 더 사람들의 매수 타이밍을 늦추겠다. 이건데, 사실은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또 신규 택지지구에 공급을 할 때 이게 보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토지 보상. 근데 이 토지 보상이 기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기본 한 5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3기 신도시도 아직도 그 보상을 못한 땅들도 있거든요. 일부 지역.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끝나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3기 신도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급 계획이 기존의 1, 2기 신도시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미친 지역이 있어요. 특정 지역만요? 네, 일부 지역들은 주변에 신축 공급이 너무 많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원래 구축 아파트들이 시세 상승의 흐름을 못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산 같은 곳인데 그 주변에 운정 신도시, 그리고 그 길 건너서 김포 한강 신도시, 그리고 또 옆에 창릉 신도시, 그리고 또 그 옆에 장항 공공 택지 개발,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진짜 입주가 막 몇만 세대가 한 번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몇 년째. 그래서 일산은 지금 공급 폭탄에 눌려 있죠. 근데 반면에 분당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생각보다 공급이 많지 않았어요.
뭐 대장지구 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 규모가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분당은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워낙 판교를 포함한 많은 곳이다 보니까 공급이 많더라도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은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듣기로 일산과 분당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산과 분당인가 어쨌든 오른쪽 아래랑 왼쪽 위에가 비슷하게 집값이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벌어졌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일산과 분당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일산 토박이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산 살았어요. 그래서 일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1994년 그때 1기 신도시가 지어질 때 분당 일산 가격이 똑같았거든요. 똑같았다. 네, 완전 같았어요. 분양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3배 정도로 벌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수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 출간하신 서울 자가의 대기업다니 김 부장 이야기에서처럼 내가 재테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사실은 3-4배면 직장 생활에 평생 모은 것만큼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말 선택 한 번이.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30년째 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괜찮아요. 자식이 부자잖아요. 아니 자식이 지금 넷플릭스에 지금 방영되는데 곧 있으면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그러면은 일산 쪽은 희망이 앞으로 없는 건가요? 희망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당분간은 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삼성, 지축, 또 뭐 연신내 재개발, 또 창릉지구, 뭐 길 건너에 있는 계양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겁니다. 참 일산은 근데 GTX도 가지 않나요? 가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효과가 훨씬 그 공급보다 더 클 줄 알았는데 아닌 게 좀 뜻밖이에요. 수요와 공급이죠. 그렇기도 하고 일단 이 부동산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는 절대 거리가 매우 중요해요. 서울과의 맞아요. 기준이요? 분당은 사실 금방 가거든요. 근데 경기도 북부 쪽은 이 일산뿐만 아니라 이 북부에 있는 뭐 의정부, 포천, 뭐 양주 이런 쪽들은 이 절대 거리가 조금 멀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이 GTX가 아무리 생겨도 심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멀다 보면은 입지가 조금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서울 그 밖에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포문을 좀 열어봤는데 이제 서울로 좀 들어와 보면요. 서울에 지금 고강도 대출 규제 때문에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억제책의 효과가 6개월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래 절벽 현상, 원인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요? 대출 규제가 일단은 강력한 브레이크가 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 대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심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대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살 사람은 사거든요. 네, 그래서 야 1월에는 얼마였는데 지금 거의 뭐 3억이 올랐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해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많이 줄은 거죠. 근데 거래량은 36%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신고가 비중은 3년 만에 최고다. 뭐 상관관계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 3년 전 대비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영향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기다려 봤더니 계속 오르더라, 안 떨어질 것 같더라, 그리고 또 공급도 얼마 없다더라, 이런 소식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그냥 사자, 이런 주의죠. 그러면 혹시 이게 21년에도 제가 21년에 집을 샀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송영규 작가님도 아실 텐데 제가 그때 상담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그 당시 김작가 TV원 부동산 전문가 한 6명한테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샀거든요. 근데 21년에도 막 집을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갑자기 확 꺾였거든요. 이렇게 꺾일 수 있나 싶을 정도. 왜냐면 제가 상담했던 그 6명 다 지금 확 꺾일 거야 라는 말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리고 어쨌든 22년부터 쑥 내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반등을 하긴 했지만 지금도 뭔가 계속 신고가를 치지만 이게 확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계속 신고가를 치고 갈 수도 있는데 혹시 어떤 분위기로 좀 작가님 보고 계시는지. 저는 항상 그 두 개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지로는 떨어지더라도 회복을 잘 할 수 있는 걸 사자, 이겁니다. 네, 근데 그게 강남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네, 강남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뭐, 경기도 쪽도 상관없고, 또 서울에 있는 일반적인 지역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을 하실 때는 2023년 초가 가장 저점이었는데, 그때 대비 반등을 그래도 V자 반등을 한 것들은 앞으로 하락장이 와도 또 V자 반등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고 말고는 사실은 개인의 선택이에요. 네, 23년도만 기준으로 보자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빨리 바뀌고 있어서요. 혹시 볼만한 지표
지표, 그런 기준, 앞서서 잠깐 힌트 주신 게 서울과의 절대 거리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뭐 예를 들어 거래량, 호가, 뭐 실거래가 중에서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입니다. 차이요? 네. 이 매매가라는 것은 실거래가와 호가 사이에 딱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거래가와 호가 차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이거를 보셔야 되고, 이게 많이 벌어져 있다면 지금 사람들은 집을 팔 생각이 없구나, 매도자 우위 시장이구나, 이거를 증명할 수 있고, 그런데 점점점 호가가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실은 실거래가입니다. 뭐 거래량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상승장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뭐 하락장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장이고 내려가고 있으면 하락장이에요. 근데 그 실거래가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미세한 거래들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실거래가도 조금 높이 찍혀 거래량이 붙으면 이거 진짜 상승 맞구나 할 텐데, 뭐 강남 상구라든가 마영생의 신고가 찍고 있긴 하지만 가끔씩 찍히는 저만화들이라서 이게 상승이 맞나라고 하기 좀 위험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이를 봐야 되나? 그럴 때는 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보다 하나 상급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갈아타기 할 때 여기를 팔고 하나 더 상급지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상급지가 너무 많이 올려버려서 내 것도 그냥 올려버려서 매도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벌어져 버렸다 보니까 올려야 되는데 그 수요가 없는 거죠. 네, 이럴 때는 하락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은 상승 분위기죠. 상승 네, 분위기. 지금은 상승 분위기입니다. 이게 하락장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예측할 수 있는 하락은 사실은 하락장이 아니에요. 이게 하락장은 갑자기 와요. 갑자기 교통사고도 갑자기 나는 것처럼 이 하락장도 갑자기 옵니다. 네, 그래서 이 갑자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게, 하락장이 오면 무조건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상급지 갈아타기. 아, 네. 기회로 삼아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왜냐하면 아.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집니다. 진짜요? 네, 30억짜리가 10% 떨어지는 것과 그렇죠. 10억짜리가 10% 떨어지는 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는 갈아타기를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럼 갈아타기 좀 질문 드려보면, 1주택자가 갈아타기 고민할 때 선매도 후매수도 고민하고 뭐 선매수 후매도 고민하는데 뭐가 좀 유리하죠? 일단 팔아야죠. 일단 팔아야 된다. 네, 일단 가계약금을 받고,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저는 한 달 안에 나도 가계약금을 보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내가 원래 팔았던 것까지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다른 거를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갈아타기 혹시 실패하는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갈아타기 할 때 반드시 한 달 안에 하는 거 말고 그냥 단순히 나보다 지금 상급지로 가면 되는 것인지. 규칙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정한 규칙이거든요. 좋아요. 뭐 교과서에도 없고 1.5배는 가셔야 돼요. 1.5배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면 15억짜리는 가셔야 돼요. 최소.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양도세, 취득세, 뭐 중개수수 이런 부대 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10억을 팔았는데 12억짜리로 간다? 남는 게 그러면은 없다는 거구나. 네, 그 비용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한 번에 갈 거면 1.5배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0억짜리 가지고 계신 분은 30억짜리는 가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뭐 대부분 재테크도 자기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정답은 알 수 있죠. 근데 물론 내가 그 정답만큼 못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20억인데 30억 가고 싶어. 문제는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 25억까지밖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면 25억짜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맞는데, 일단 갈아타기 할 때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실거주에서 실거주로 갈아타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가장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실거주를 하다가 나는 뭐 한 1억에 100만 원짜리 월세를 옮기고 남은 돈으로는 전부 다 이 투자금을 쓰는 거죠. 갭으로.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상급지로 훅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1.5배라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러면 서울 아파트, 서울 지역 기준으로 해서요. 좀 앞으로 좀 잠재력이 있다라는 기억 한 3개만 좀 꼽아주실 수 있나요? 지역이요? 본인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너무 많긴 한데 여기는 재개발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일단 뭐 이문 휘경이 있고요. 노량진 뉴타운도 너무 좋고, 또 부가연, 서대문구 부가연동 여기도 뭐 너무 좋고, 흑석동도 너무 좋고요. 또 9호선이 연장되는 강동 고덕 쪽도 너무 좋고. 네. 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뭐 이문이랑 노량진 그쪽을 좋게 보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는? 과거에 이문 휘경이나 노량진 가면은 볼 게 없었어요. 되게 여긴 그냥 국밥 먹고 뭐 이런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노량진 가면은 그 거기 고시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뷔페 있잖아요. 그거 먹으러, 네. 컵밥, 포장마차 그런 것도 많고. 그거 먹으러 저는 노량진 자주 갔어요. 근데 이 노량진이 끝나면서 아파트 타운으로
변하게 되면 그 분위기는 앞으로 찾아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신도시 같은 분위기로 확 변할 겁니다. 지금 이문희경도 그렇고 노량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변화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개발이 이 한 구역만 되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냥 도시 전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곳들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서울 살면 제일 좋겠지만 서울에 오기가 어려운 분들은 그 인접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 현상 때문에 엽세권이다. 엽세권 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 풍선 효과가 다른 지역까지 번질 가능성은요? 이미 번졌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 이게 확장될까요? 그 거리가 기준일까요? 일단 동탄까지는 확장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동탄까지는 사실은 사람들이 심리적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하남도 지금 이미 번졌나요? 네. 그렇죠, 하남은 사실은 너무 좋아요. 하남은 강동구를 이렇게 따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남 같은 경우도 뭐 9호선 연장 호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 주변의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하남, 광명, 성남 원도심, 인덕원, 수지 이쪽까지는 네, 지금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도 그 수도권 입주 물량이 내년엔 40% 가까이 줄어들 거라는 공급 절벽론이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공급 절벽 가격에 미치는 어떤 영향은요? 일단 전세가랑 월세가, 그러니까 임차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이긴 해요.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매매가랑 연관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렴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서울 경기도 집값이 싸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시그널만 탁 있어도 금액이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너무 심리적으로 금액이 비싸버리면 추가적으로 더 이상 오르기는 힘듭니다. 뭐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뒤를 보면 지금이 저렴한 구간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공급 절벽은 매매가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전세나 전월세 쪽에 영향을 준다는 네, 거기에 더 말씀이시죠?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전세 월세 영향을 강하게 줘서 이게 집값을 강하게 밀어올리거나 가파른 집값의 상승을 오르게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네. 정말 투자금이 줄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접근할 수 있거든요. 네, 이미 근데 너무 벌어져 있어서 네. 근데 이미 전세가가 지금 너무 낮아요. 막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것도 이미 막 4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60%대까지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투자 수요가 또 붙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가님께서는 이제 크게 뭐 집값 상승을 막 폭등 얘기하시는 분 같지는 않고 하락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뭐 하락한다고 보진 않아요. 아, 하락은 또 아니고 뭐예요? 그럼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아까 상승장이라고 지금 현재 네. 그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승장이긴 하나. 상승장이다. 네, 지금은 상승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트리거만 탁 생겨도, 그러니까 2021년에는 금리라는 트리거가 있었죠. 지금은 어떤 트리거가 될지 모르겠으나 트리거만 딱 생기면은 순간적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곧 있으면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할 거잖아요. 미국이 했으니까. 네.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쨌든 이거는 상승의 플러스 요소긴 하잖아요. 플러스 요소긴 하죠. 네, 근데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대규모 해고를 한다든지,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뭐 LG전자 대규모 해고한다고 하긴 하는데, 뭐 그게 그 시작이 돼서 만약에 뭐 삼성전자 뭐 어디 쫙 퍼져 나가면은 그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게 그 실업률의 증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업률 증가도 사실은 뭐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훅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이 오게 되면은 충분히 꺾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 집 마련을 2년 뒤에 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꺾일 수 있다고 해놓고서 2년 뒤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건 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안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음주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저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작가님. 이게 이야기 전개상 맞습니까? 정리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희 포지션은 이래요.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사는 게 맞아요. 네, 그렇지만 하락장이 와도 다시 반등을 하게 됐을 때 반등이 잘 할 수 있는 거를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사라 마라 한다면 저는 지금 사라고 해요. 근데 저는 좀 말씀 듣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예를 들어 실업률이 급증을 하게 되면요. 이게 내가 어쨌든 무리해서 1.5배 높여서 집을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갚을 그게 안 되는 거죠. 역량이.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점 무너지고 우리가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락장이 오면 갈아타게 하면 됩니다. 더 위로요? 더 위로.
어쨌든 집을 사야 되는 거군요. 네,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이라도 집을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락장이 오면은 갈아타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상승장이지만 언제든지 대외 변수에 따라서 뭐 실업률이라든가 기타 데이터들로 인해서 폭락장이 올 수는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 한다고 하시는 거는 어쨌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값이 뭐 5년, 10년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겠네요. 맞아요. 네, 10년 뒤에는 분명히 지금보단 비싸져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전국에까지 해당되는 건가 아니면 서울 수도권까지 해당되는 걸까요? 수도권 플러스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핵심 도시들. 네. 그러면 우리가 서울은 앞서서 이제 기준을 들어봤으니까 경기도 내에서도 기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경기도 안에서도 사실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투자자들이 지역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뭐라고 보시는지. 일단 교통망이죠. 네, 교통망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그리고 절대 거리가 얼마나 멀지 않느냐. 제가 말하는 절대 거리는 사대문과의 거리,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고속터미널과의 거리. 이렇게 세 군데와의 절대 거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택 같은 경우는 기차 타면 사실 금방 올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절대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 마지노선을 동탄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속터미널은 서초 고속터미널 거기 말하는 건가? 신세백화점 옆에 아니면 서울에 있는 전부 고속터미널 얘기하는 고속터미널 많잖아요. 약간 안티이신 거 아니죠, 아니, 지금? 명확한 호칭을 안 말해주셔서. 강남 고속버스터입니다. 그렇죠. 확실한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 작가님이. 네. 네.